그래서 계약 후에 언제든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계약도 하기 전에 내 국세, 지방세에 대한 내 개인정보에 대한 발급 여부를 동의를 해주기는 사실 쉽지 않고 보통은 계약하는 당일날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갖고 오시거든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요. 사실 국세하고 지방세를 한 군데서 뗄 수 있으면 좋은데 뗄 수 있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열람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그리고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가 있는데 구조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신청서를 가져가셔야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납세증명서라고 써져 있는 건 국세를 말하고요. 또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써져 있는 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국세와 지방세를 둘 다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진행하실 때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의 받는 게 불가능했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실 임대인분께서 세금을 연체한다는 건 사실 일부러 고액 연봉자가 체납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떼보셔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오늘은 그래서 지방세, 국세를 임대인 동의 없이 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국세의 실질적인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23년 4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임차인분들도 그리고 부동산도 그리고 임대인분들도 잘 모르셔서 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저희가 요청을 한 지는 꽤 되기는 했는데 작년 중순에서 말쯤부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 게 사실이고요. 그 전에는 사실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유난스럽게 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특별히 그렇게 임대인분들이 협조적이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 언제든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도 발급은 가능하신데요.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대인이 계약도 하기 전에 내 국세, 지방세에 대한 내 개인정보에 대한 발급 여부를 동의를 해주기는 사실 쉽지 않고 보통은 계약하는 당일날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갖고 오시거든요. 그게 이제 최선이고 사실 계약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임차인에게 본인의 그런 서류를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2023년 4월부터 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동의를 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계약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임차인에게 이것을 발급해주는 임대인이 과연 있으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되게 유명무실한 법안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누구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요. 사실 국세하고 지방세를 한 군데서 뗄 수 있으면 좋은데 뗄 수 있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이제 계약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져가셔야 될 서류는 임대인분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임차인분 신분증 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열람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그리고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가 있는데 구조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신청서를 가져가셔야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계약 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서명 또는 날인은 동의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세무서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를 미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랑 같이 가서 거기서 서명을 하고 이름을 쓸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냥 동의서로 대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란에 이 동의 내용은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계약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초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시고요. 1,001만 원부터 1,100원? 아무튼 1,000만 원만 초과하면 동의가 필요 없고요. 만약에 1,000만 원이 미달되시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계약하신 후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보증금을 1,000만 원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거는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돼버리면 더 이상은 임대인의 그런 정보를 개별적으로 조회하실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 개시일, 그러니까 보통 잔금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잔금일 전까지는 반드시 확인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전날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임대인에게 열람사실이 통보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열람사실 통보원이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통보가 돼요. 이제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조회를 했으면 그쪽에서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서면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정보는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그걸 떼오실 수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남용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부, 복사, 촬영 등 이런 것들은 안 되시고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오시는 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가실 때 신청하러 가실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어쨌든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열람 신청서는 현장에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건물 소재지 등을 작성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첨부 서류를 보시면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하는 거고요. 임차인이 가실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시고요.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임대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계약 전에 이제 보실 때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의 서명 밑날인을 하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시면 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동의서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여기 임대차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를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갖고 있다면 여기에 서명을 받으셔도 되고 별도의 동의서로 대체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세지방세 체납 증명서를 떼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납세 증명서라고 써져 있는 건 국세를 말하고요. 또 지방세 납세 증명서라고 써져 있는 건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국세와 지방세를 둘 다 확인하셔야 하고요. 국세를 먼저 보면 납세자 인적사항, 그리고 증명서의 사용 목적, 그리고 연장 유예내역이 여기가 이제 연체가 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연체가 없다면 여기에 해당 없음으로 써져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연장 유예를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액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 없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세액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어야지만 저희가 문제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납세자,
그리고 사용 목적, 그리고 보시면 이제 체납 처분 유예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체납이 된 게 있다라면 여기에 뭔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야만 체납이 없는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계약 전에도 후에도 둘 다 발급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분께 반드시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계약 후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날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이 시작하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잔금 전에 조회를 하셔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보증금을 1,000만 원 초과 이상이 아니고요. 1,000만 원을 포함하지 않는 1,000만 원이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계약 후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람 사실이 통보되고 현장에 갔을 때 조회만 가능하고 가지고 오거나 복사를 하거나 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셔야 되는 서류는 계약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된다. 현장에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람 신청서는 이와 같이 생겼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체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에서는 반드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체크가 돼 있는 걸 확인하셔야 하고요.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필수 사항이 됐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건 필수 사항이 됐고, 부동산 계약, 임대차 계약 시에 확인 설명서도 곧 개정이 돼서 변경이 될 텐데, 거기에도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체크란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필수 서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욱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